오늘은 테슬라를 모르시는 분들께도 레전드짤이 되어 돌아다니고 있는 이 영상으로 시작해보죠. 2019년 테슬라에서 발표한 신형 전기 픽업 트럭인 사이버트럭 시연 영상입니다. 오늘의 투수 등판합니다. 자, 투수 와인드업 던집니다. 이게 뭡니까? 분명히 튼튼하다고 자랑하려고 쇠공까지 들고 나왔는데 사이버트럭의 창문이 박살나버리네요. 오늘의 투수도 확인 사살을 해보는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도 당황해하는 모습이 아주 안타까워요. 애초에 이 시연은 사이버트럭이 얼마나 강력한 녀석인지를 선보이기 위해 특별한 장소에서 발표되었습니다. 화성으로 인류를 이주하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 머스크 흉하의 또 다른 민간 우주 기업 스페이스 X 본사에서 발표된 거죠. 이건 아주 의미심장한 건데요. 사이버트럭에 쓰인 소재는 우주선을 만들 때나 사용되는 엄청나게 단단한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었거든요. 게다가 9mm 탄 총알을 튕겨내는 방탄 기능까지 갖춘 사이버트럭. 초등학교 사생대회에서 미래를 그리라고 하면 나올 법한 아주 예사롭지 않은 디자인까지. 이것이야말로 자동차의 미래다 라는 걸 보여주기엔 스페이스 X 이미지가 아주 잘 맞아떨어졌던 거죠. 근데 이게 웬 날벼락? 세계에 있는 모든 테슬라 팬들은 실망하고 많은 사람들은 코웃음 쳤겠죠. 테슬라의 인기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차도 팔리지 않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예상과 전혀 다르게 흘러갑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고 2년이 흘렀는데 2021년 7월 기준으로 이 사이버트럭의 사전 예약이 무려 120만 대가 넘는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시연에서의 실패를 테슬라 제품의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모양이네요. 테슬라는 사이버트럭을 2021년 말까지 출시할 거라고 늘 자신있게 이야기해왔는데요. 이 소식에 120만 지름신들은 사이버트럭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죠. 더군다나 머스크 형아는 지난 4월 트위터에 사이버트럭 타고 사이버트럭 생산되는 곳으로 가고 있다 라고 올리며 사이버트럭 출시가 임박했음을 시사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얼마 전 김 빠지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사이버트럭 2022년에 출시된다. 120만 개의 한숨이 전 세계 곳곳에서 들리는 것만 같네요. 이렇게 지난 몇 년 동안 머스크 형아의 호언장담 속에서 테슬라는 위기와 성공을 교대로 겪어가며 대중들에게도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안겨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테슬라의 모습에 조금 특이한 것 발견하셨나요? 혹시 TV나 라디오, 신문 등에서 테슬라의 광고를 보신 적 있습니까? 왜 물어봤겠어요? 테슬라가 광고를 하지 않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포드, BMW, 아우디, 메르세데스 벤츠 등 세계 내로라 하는 자동차 기업들은 자신들이 밀고 있는 프리미엄 자동차들은 TV를 비롯해 수많은 미디어에 광고를 하죠. 일반 도로에서는 절대로 할 일이 없는 드리프트를 보여주기도 하고 갑자기 미치듯이 달리기도 하고 쓸데없이 급출발하고 굳이 장애물 앞에까지 과속하다가 급정거하는 모습까지 안전운전과는 거리가 먼 행태를 실컷 보여주고 나서 섹시한 운전자가 모습을 보이며 말 한마디쯤 해줘야 자동차 광고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자동차 광고가 미국의 최대 광고비를 자랑하는 슈퍼볼 결승 광고에 올라갔다고 화제가 된 적이 있었죠. 현대자동차가 드디어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회사가 된 것 아니냐는 뭔지 모를 벅참이 다가서기도 했는데요. 근데 테슬라가 그런 걸 하지 않는다는 거죠. 테슬라는 언론을 통한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대체 사이버트럭 120만 명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차를 주문한 걸까요? 자동차 기업들은 TV, 라디오, 뉴스 광고비로 무려 1년에 수조 원을 지릅니다. 1억짜리 자동차가 있다면 수만 대를 파는 대신 광고를 때려버린다는 거죠.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 제너럴 모터스 GM의 경우를 보면 코로나로 인해 광고비가 30%나 줄었음에도 2020년 광고와 판촉 활동에 27억 달러, 약 3조 원을 썼네요. 실제로 판 자동차당 얼마만큼이 광고 비용인지 계산해놓은 재미있는 통계가 있는데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성황리에 팔리고 있는 현대자동차 제네시스는 2019년에 한 대당 2,000달러, 즉 200만원을 넘게 썼어요. 여러분들이 구입한 제네시스 자동차의 200만원은 광고비로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테슬라는 자동차 한 대당 14센트, 그러니까 비싸게 쳐도 한 대당 200원밖에 쓰지 않습니다. 무려 10,000배나 차이가 나네요. 더 재밌고 기가 막힌 건 미국을 포함한 북미 지역에서 테슬라와 같은 세계적인 대기업의 전문 홍보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애플이나 삼성전자가 새로운 제품을 출시할 때 굉장히 많은 뉴스 기사들이 뜨잖아요. 그럼 보통 각 회사 홍보팀에서 보도자료라는 내용으로 언론에 전하여 이를 바탕으로 기자들이 글을 쓰게 되죠. 혹은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테슬라는 공식적인 의견을 들을 곳도 없고 물어볼 곳도 없다는 거죠. 일론 머스크 형아가 인터뷰를 아주 가끔 하긴 하지만 그 외에는 테슬라의 공식 입장이라는 건 그냥 머스크 형아가 트위터에서 말한 내용이 전부 다인 경우도 많아요. 테슬라가 이렇게까지 언론 홍보나 광고에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가 끄덕끄덕 할 만한 가장 그럴싸한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테슬라는 그러한 매체들에 돈을 쏟아가면서까지 소비자들을 설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처음 자동차 판매를 시작하던 시기 이미 테슬라는 생산하는 자동차 수보다 훨씬 더 많은 구매 수요가 있었어요. 그 이후에도
또 테슬라에서 가장 저렴한 모델인 모델 3를 주문한 사람들은 이 차를 갖기 위해 몇 년 동안이나 기다릴 정도였으니 인기가 실감납니다. 일론 머스크 형아는 광고에 돈을 쓰지 않고 그 돈으로 연구개발에 더욱 투자하겠다는 말을 하곤 했는데요. 실제로 테슬라의 연구개발 예산은 지난 수년에 걸쳐서 급격하게 증가해 왔어요. 사실 투자 금액만 보면 테슬라보다 GM이 더 큽니다. 그런데 점점 테슬라가 그 투자 격차를 좁혀가고 있죠.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제품 자체에 대한 질을 높여 세계 최고의 자동차를 만들게 되면 별 쓸데없는 광고에는 돈을 쓸 필요가 없다는 철학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광고비 줄여서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그럼 자동차가 더 좋아져서 고객들에게 어필이 되니까 또 광고비를 쓸 필요가 없게 되겠죠.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나 잘났어, 나 진짜 잘났다고 하고 알리지 않아도 알아서들 찾아오게 만드는 저 자신감. 테슬라가 아예 홍보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일론 머스크의 또 다른 회사인 스페이스X로부터 공짜로 프로모션을 받곤 하니까요. 사이버트럭도 스페이스X 본사에서 발표되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 화성으로 가는 펠컨 헤비 우주선에다가 일론 머스크의 빨간 스포츠카인 테슬라의 로드스터를 실어 발사한 것이죠. 스페이스X의 미래지향적 이미지와 딱 걸맞게 테슬라가 우주로 쏘아버린 이 로드스터가 바로 미래형 자동차라는 이미지를 심어주어 테슬라의 기업 브랜딩을 더욱 견고하고 멋지게 냅니다. 테슬라가 홍보 활동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그냥 언론들과 등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테슬라가 광고를 할 때 언론을 통하지 않는 진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유독 언론이 테슬라 때리기를 좋아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요.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인 오토파일럿으로 운행하던 모델 S가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건이 벌어지자마자 전 세계 언론에서는 난리 법석이었죠. 오토파일럿만 믿던 운전자가 발목이 부러진 사고가 났는데 대체 테슬라 차를 어떻게 믿고 타겠냐는 겁니다. 저도 이 기사를 접하면 테슬라에 대한 신뢰가 뚝 떨어질 것 같은데요. 우리의 머스크 형은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머스크 형아가 생각하기엔 사고가 났다는 게 충격적인 것이 아니라 시속 60마일 약 100km로 달리던 모델 S가 소방차를 들이받았는데도 운전자는 발목만 부러졌다는 게 훨씬 더 놀랄 일이라는 거죠. 언론은 이런 점은 제쳐두고 그저 테슬라를 흠칫 때려버리니까 머스크 형아가 삐져버린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2020년 9월 테슬라의 배터리데이 행사는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죠. 무엇보다도 이 행사에서 놀라운 발표는 바로 테슬라가 직접 새로운 배터리를 제조하여 주행거리가 지금보다 훨씬 길어지고 힘도 훨씬 센 테슬라 전기자동차를 가까운 미래 25,000달러 3천만원에 팔겠다고 선언한 것이죠. 그러나 언론은 머스크가 너무 낙관적이라거나 아직 제대로 개발된 배터리가 없다는 등 테슬라의 미래를 매우 비관적으로 바라보며 기사를 실어댔죠. 머스크 형아는 또 한번 삐져버리죠. 일론 머스크는 기본적으로 언론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 제대로 된 기사를 실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세대 클릭수와 광고에 대한 압박을 받은 언론인들은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심지어 그는 석유업체가 세계 최대 광고주이기 때문에 테슬라를 더욱 견제하는 거라고까지 생각합니다. 여느 회사와는 달리 언론 기자들은 테슬라 발표 행사에 초대도 받지 못했죠. 기자들도 일반인들처럼 유튜브로 진행되는 발표를 보고 기사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소통을 아예 차단하느냐? 그런 건 또 아닙니다. 테슬라 방식이 있습니다. 영국 축구 클럽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전설적인 감독 알렉스 퍼거슨은 SNS가 삶을 낭비하는 것이라 했지만 머스크 형아는 완전 반대입니다. SNS 힘을 절대적으로 신봉하고 있죠. 그도 그럴 것이 주요 자동차 회사 팔로워 수를 합친 것보다 일론 머스크를 팔로우하는 사람 수가 6천만으로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팔로워 수만 많은 게 아니에요. 머스크 형아는 정말로 직접 소통하거든요. 주차장에 갇혔을 때나 도움이 필요할 때 머스크는 적극 응답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어요. 마치 정기적인 시간을 두고 이야기하듯이요. 최근에는 머스크 형아가 SNS 트위터 발언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이 출렁거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게 됐는데요. 이런 점들 때문에 머스크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테슬라의 브랜드 가치가 좌지우지 된다는 건 상당한 위험이라고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이러한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전략은 사실 새로운 방법은 아니에요. 스타벅스 역시 입소문으로 세계적인 카페가 되었고 코스트코나 크리스피 크림도 광고 비용을 지불하지 않죠. 대신 품질에 집중합니다. 트위터로는 끊임없이 말하면서 칭송과 욕을 두루 받으면서요. 일론 머스크는 말합니다. 다른 회사는 광고와 여론 조작에 돈을 쓰는 반면 테슬라는 제품에 집중합니다. 행동으로 논리를 대변하고 결과로서 과정을 입증하는 707 부대처럼 가까운 미래 일론 머스크는 결국 인류에게 값싸고 멋지고 빠른 전기자동차를 공급한 인물로 기록될 것만 같네요. 앞으로 홍보팀을 만들지 말지 언론과 계속 티격태격할지 모르겠지만 테슬라는 결국 뉴스를 만들고 홍보하는 방법을 찾아낼 것만 같습니다. 남들과는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불편해합니다. 익숙한 방식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은 역시 남다른 행동을 통해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죠. 앞으로 그들이 만든 멋진 기술이 얼마나 빨리 세상의 모습을 보일지, 언론과 테슬라의 미묘한 신경전은 언제까지 지속될지, 그들이 만들어낸 기술 혁신의 다음은 어떤 모습일지, 혹은 머스크 형아가 또 트위터에 이상한 소리를 해서 주식이 폭락할지 폭등할지가 궁금해져서 앞으로의 기상천외하고 놀라운 미래가 더욱더 기대되는 안
모델 공학 에러였습니다.